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미넨이 에릭 다이어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한 이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이에른 보드진과 감독 투엘의 빙의에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미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고, 다행히도 제 머리에 투엘이 잠깐 들어온 덕분에 세 가지 이유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잔말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넨의 수비 뎁스입니다. 미넨과 투엘이 입장이 돼보려면 미넨의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단 미넨의 센터백 라인은 전세계 어느 팀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 세 명 중 누가 주전으로 뛰어도 이상하지 않을 스쿼드입니다. 여기에 원래는 우풀백, 오른쪽 스토퍼, 센터백까지 다 되는 파바르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면서 미넨은 센터백 3명으로 많은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포칼컵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3개의 대회를 치르면서 4옵션 센터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미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팀이 4명 정도의 센터백으로 운영하면서 비중 없는 경기는 주전의 체력도 관리해주고 하는데 레바민의 미넨이 3명밖에 없다는 건 좀 의아하긴 했죠. 특히 더리우트는 올 시즌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우파메카노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서 종종 미드필더인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센터백을 보는 일까지 있었죠. 미드필더로 뛰려고 온 고레츠카인데 이렇게 자꾸 뛰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넨은 센터백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넨이 다이어를 후보군에 넣고는 있었지만 아예 1순위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드라고신이 개인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가 흘러나왔던 그 시점에서 미넨이 드라고신에게 돈을 더 주며 하이제킹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적 시정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로마노의 그 상황 당시 트윗을 보면 이적은 드라고신에게 달렸다고 했을 정도로 미넨도 힘을 써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고신은 토트넘을 선택했고 미넨은 다시 4옵션 센터백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넨은 드라고신 하이제킹 전에도 PSG의 무키엘레라는 수비수도 생각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미넨 쪽에 정통한 스카이스포츠 소속 플레텐베르크의 그때 당시 트위터입니다. 다이어도 계약을 원한다고 써있긴 하지만 드라고신과 무키엘레가 온다면 다이어의 영입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무키엘레는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넨에서도 꽤나 필요한 자원이었는데 이 영입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센터백 단소에 대한 영입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드라고신만큼 진했던 링크는 아니었고 단소도 소속팀 랑스의 사정상 이적이 어려워 단소마저 놓쳤습니다. 미넨은 다이어를 보험처럼 생각하면서 드라고신, 무키엘레 그리고 단소까지 여러 구단의 문을 두드려 본 후에 다이어를 영입했습니다. 미넨 역시 구단의 인력에 한계가 있고 전세계 모든 센터백을 영입 대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일정 범위의 센터백을 정해놓고 플랜 A, B, C, D를 짰을 텐데 D가 다이어였고 미넨은 플랜 A, B, C가 다 부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간을 들이기엔 애매하다고 보고 다이어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넨의 4옵션 센터백이 급하기도 하고요. 다이어는 콘테 시절에는 3백의 주전으로 자주 활약했습니다. 로메로, 산체스, 벤 데이비스, 다이어를 주로 3백의 하나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다이어는 상당한 신임을 받으며 많은 경기에 출전했죠. 21-22 시즌엔 리그 선발 35경기, 22-23 시즌엔 리그 선발 3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올 시즌 다이어는 로메로와 반더벤에게 완전히 주전을 밀리며 경기에 도통 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전 이후 로메로와 반더벤이 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풀백인 에메르송과 벤 데이비스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이어는 쓰지 않는 포스테코글루의 성향 때문에 다이어는 이제는 후보 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넨이 다이어를 영입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넨 센터백 라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넨의 센터백 라인은 정말 초호화 군단입니다. 일단 더리우트부터 보겠습니다. 더리우트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아 많은 큰 리그와 대회를 경험했습니다. 유럽 4대 리그 중 2곳에서 우승을 경험했고 그 리그에서 리그 베스트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1999년생으로 아직도 24살입니다. 토트넘이 챔스 준우승했던 시즌 기억나시죠? 4강전에서 모우라가 축신에 빙의하며 3골을 넣고 막 포체티노 울었던 그날 그 상대편 아약스의 주장이 더리우트였습니다. 그때 더리우트의 나이가 19살쯤이니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가시죠? 우파메카노 역시 미넨에서 2번의 우승을 경험했고 그 되기 힘들다는 프랑스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그 베스트에도 2번이나 선정되며 괴물 수비임을 입증한 선수죠. 그리고 김민재의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후보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는 선수여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다이어는 꽤 많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이어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어차피 벤치에 있는 거 풀백에 밀리는 토트넘 벤치보단 이름값이 훨씬 무거운 미넨의 벤치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미넨에 가서 벤치에 있어도 큰 불만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후보 자리에 익숙한 다이어가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이어는 우리에겐 센터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했던 선수입니다. 14-15 시즌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다이어는 웨스트햄과의 데뷔전에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오른쪽 풀백이던 카일 로턴이 퇴장당하면서 잠시 후 풀백으로 이동했고 이 경기에서 키퍼를 제치고 데뷔전 데뷔골을 넣어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워커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른쪽 풀백으로도 꽤 나왔죠. 15-16 시즌엔 포체티노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며 다이어를 댐자룡, 덴벨레 옆에 투볼란테 중 하나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비의 부상, 그리고 완야마의 영입과 맞물려 센터백으로 많이 뛰었죠. 그러다가 토비와 베르통원 듀오가 부상이 없을 땐 못 나오고 부상이 있을 때 출전하던 다이어는 세대 교체가 되며 산체스와 듀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알던 다이어가 시작되었죠. 이것처럼 다이어는 어릴 때부터 많은 포지션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네는 다이어의 멀티성을 기대하고 영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 역시 경쟁이 험난합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키미히는 월드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의 폼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있지만 어쨌든 미넨의 주전 경쟁에선 가장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레츠카도 미넨에서 올해로 7년차가 되는 선수고 독일 국대입니다. 게이루도 최근 부상에서 복귀했고 라이먼은 오른쪽 풀백을 뛰기도 하지만 수미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게다가 유스인 파블로비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다이어는 수미로선 심할 경우에는 6옵션에 머무를 수도 있죠. 하지만 키미히가 최근 계속 이적 루머가 나고 있고 고레츠카와 라이먼은 다른 자리를 채우러 내려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뎁스를 두껍게 하기 위해선 다이어의 영입이 이해가 됩니다. 꼭 주전이 아니더라도 다이어는 사용될 곳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다이어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되는 이적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과 다른 감독과 다른 팀을 만나서 180도 바뀐 선수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다이어가 미래에 어떤 선수가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다이어는 미넨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